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가 완화가 되고 경제 지표들도 좋게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왜 상승을 못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 중국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풀린다는 그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습니다. 자,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찌라시에 속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이 나오려면 새로운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곧 머지않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영상 시작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이 채널의 상단을 정확하게 맞고 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효한 채널이니까 자, 1시간 봉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이런 아래에서 올라왔던 추세선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게 한 60K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텔레그램으로 이 손절가를 직전 저점으로 잡고, 그러니까 이 저점을 잡고 제가 이쯤에서 들어가 볼 만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분할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빠지면 저는 이런 곳에서 추매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정찰병 정도 남은 거 쭉 그대로 가져가다가 우리가 잘 때 이렇게 양봉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근에서 어제 올 익절을 하고 지금은 관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오셨던 분들은 오늘 12시 50분쯤에 제가 익절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아마 그때가 이 부근일 겁니다. 충분히 꼭대기에서 다 털으셨을 거고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가 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매번은 아니지만 조금 괜찮은 자리에서는 이렇게 잡아볼 만한 자리이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00% 따라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매매하시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테넥스미디어 공식 텔레그램 편안하게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청산 히트맵을 보면 지금 이런 곳과 이런 곳에서 숏 잡은 물량들의 청산 물량과 롱충이들의 이 청산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로 털고 갈 수가 있거든요. 뭐 아래로 먼저 꽂고 올리고 다시 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눌릴 수 있는 단계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가 소파동 관점에서 보더라도 1, 2, 3, 4, 5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60K 초반 정도가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뭐 이평선이든 뭐든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RSI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롱매수 자리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단기적인 관점은 그렇고, 자, 대체 왜 지표도 잘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쳐 눌리고 있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미 이때 지난주였죠. 이때가 뭐예요? PPI, CPI 발표가 둘 다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이번 한 차례 더 올렸을 때 이때는 실업률이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뭐 그랬는데 실업률도 예상치 정도로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이때 왜 이렇게 크게 눌렸냐, 바로 이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고점은 높였지만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눌렸다. 근데 이렇게 한 차례 더 크게 빠지면서 여기까지 눌릴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 이때가 그 실업률 발표네요. 실업률 발표가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오면서 이런 채널 하단에 정확하게 맞고 한 번 더 크게 눌렸습니다. 파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때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바라봤던 이유가 뭐냐면, 크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ABC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하락분의 0.5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때 여기서 올 익절이 나갔었죠. 자, 그래서 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고 이제 3파가 크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개까지 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그때 뭔가 힌트가 또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요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뭐 시장을 100% 예측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이거 제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고 곧 상승이 머지않았다. 조금 불안한 건 저는 이 자리를 한 번 더 사실 깨주기를 좀 희망했지만, 이 구간에서 희망했지만 깨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담아볼 만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이번 주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한 차례 더 이런 자리들이 뚫리면서 자리를 줄지 아니면 이대로 날아갈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채널로 보면은 이런 채널의 상단에서 정확하게 지금 맞고 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차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나 그게 한 56K 정도 되거든요. 이 56K나 이 56K가 깨졌을 때 이 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 나눠서 현물과 현물 모두 분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수 타점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56K와 이 구간이 한 54K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구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오면은 두 번 나눠서
해서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눌렸었고 상승하다가 또 눌렸던 이유는 재료 소멸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쭉 상승을 하기 위한 재료는 어떤 것이냐? 지금 이제 경기 침체도 완화가 됐잖아요. 그런 우려가 완화가 됐고 지표도 잘 나왔고 그렇다면 이 재료보다는 이것보다 더 큰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새로운 논리를 펼칠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저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한몫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금인 이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한데 이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자, 미국 이 S&P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 8일 동안 이렇게 눌렸지만 그대로 말아 올려서 이 하락했던 추세선의 위로 다시 뚫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근데 왜 비트코인은 안 가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즉, 이 시장에는 지금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곧 비트코인에게도 흘러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 그 근거 자료와 함께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소식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지금 연준에 대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월요일,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겠다며 조금 유화적인 태도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과격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 이미지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면서 이 트럼프도 그것을 인지하고 유화적으로 나서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즉 이 9월의 금리 인하는 더더욱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 경제 데이터를 좀 더 봐야겠지만 연내 2차례에서 3차례 정도는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데이터가 더 중요하고 이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는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경제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잘 반영되어 가고 있다.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이 전체적인 태도가 대선에 앞서서 점점 유화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소식은 트럼프와 반대로 이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친화적이구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쇼다. 쇼에 불과하다. 대선을 앞두고 그냥 쇼하는 것뿐이고 결국 이 해리스는 반암호화폐 인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도 계속 제가 이 해리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은 쇼니까 전혀 기대하거나 동요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쇼라고 하냐면 바로 엘리노어 터렛 암호화폐에서 유명한 기자인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블록체인이나 이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이 암호화폐가 범죄 자금의 통로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아무리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이 갑자기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이 해리스가 암호화폐를 찬성한다 이런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해리스의 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카밀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지방검사, 법무장관, 상원의원을 거치면서 이 캘리포니아를 마약 천국으로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력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암호화폐가 이게 뭔지 모를 겁니다. 예전에 이 해리스가 인터뷰에서 무식함을 여러 번이나 드러내서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토론하자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뭡니까? 중국 규제 관련이죠. 중국 규제가 풀린다. 이런 기사들이 많고 찌라시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식한 호재를 대형 호재 마냥 올리는 유튜버나 이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저스틴 선이 중국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풀린다는 건데 이건 찌라시에 불과합니다. 왜냐? 이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14년 전부터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입니다. CBDC죠. CBDC를 개발하고 현재 활성화 중입니다. 근데 암호화폐를 푼다는 건 완전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자, 불과 얼마 전에 23년도 작년에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중국 규제 풀린다고 해가지고 중국 테마 코인들이 막 슈팅이 나왔었죠. 근데 고점에서 다 쳐물리고 바로 내려 꽂았다. 근거 없는 헛소리입니다. 이런 거 한두 번 당합니까? 절대 이런 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로 중국 코인 사고 막 급등 기다리고 절대 그럴 일 없고 이 기사 나오기 전에 이미 상승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기사에 속고 중국 코인 사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살 바에야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주목할 코인에 상승 모멘텀이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리고 어제 19일날 저희가 주목할 코인을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한 번씩 확인해보시고 진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채널, 저희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목할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진입해도 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지 말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여기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찌라시들로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당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 이 코린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당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다 알려드리니까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 대기 자금이 역대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이시나요? 차트는 내려가고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만큼 즉 대기 중인 자금이 이 정도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지금 확실시 되면서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파격적인 뉴스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자금들이 풀리면서 비트코인은 급등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게 11월 미 대선이고 트럼프가 돼서 이 감세 정책 및 암호화폐 규제가 풀린다는 게 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초반에 언급했던 그 내용입니다. 어떤 이 새로운 논리가 필요할까? 그게 바로 트럼프가 되는 거죠. 감세 정책과 이 암호화폐 규제가 풀리면서 뭔가 트럼프 입에서 이런 것들이 확정시 되어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야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 대선 뉴스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온체인 데이터나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단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텔레그램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소식 같은 것들 올려드립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떠들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한 말만 하고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전 전달하니까 쓸데없이 5분봉에 줄 긋고 관점이 어떻게 되니 저떻게 되니 그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 것만 들어오셔도 여러분들은 돈 벌 겁니다. 그리고 이런 랭킹 뉴스, 이 코인 뉴스 중에서도 랭킹 뉴스는 저희들이 중요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는 뭐냐면 매도 사이드 리스크 비율입니다. 이 노란 선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 이렇게 저점은 내려가고 있지만 파는 사람들은 이 고점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거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개미들이 팔고 있는 것이고 자, 만약에 지금 이게 고점이었고 하락장의 시작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벌써 매도세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수준, 최고점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적어도 이 한 파동 더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한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49K 이 최저점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깨져도 바로 말아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 던지는 사람들은 개미일 겁니다.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어쨌든 한 파동이 더 남았다. 못해도 저는 80에서 90까지는 1차적으로 갈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게 뭐 빠르면 11월 뭐 이쯤 될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상승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지금 조금 흔들더라도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담을 수 있는 기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많은 개미들이 분석을 한 걸 제가 또 봤는데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 확산형 하락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네,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너무 쫄아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지금은 차트 분석, 뭐 차트에 뭐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고 이 거시경제와 이 흐름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대응을 하고 뭐 지표들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키셔야 된다. 이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분위기. 지금 시장의 분위기, 경제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재료들이 나와 있고 상승할 힘이 큰 재료인지 아니면 단발성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채워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